헌재 지금 심판관들은 이런 그 구체적인 형사법에 준거한 이런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시점에 충족 요건을 갖추었나 이 아마 한 가지만 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런 실체적 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포고령 내고 계엄을 선포한 것 이것 자체가 위법성,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저는 전해 듣고 있는데요. 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지금 입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역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른 판단이 중요한 판단이 나오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네. 변론 준비 기일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변론 시작하기 전에 네. 변론 준비 기일 때 내란 죄를 네. 그렇게 빼려고 했던 게 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체적 진실은 가리지 않겠다. 예.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행위, 그렇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단 요거 하나만 갖고 심판을 재빨리 내겠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이 63일이 걸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91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요거 딱 중간이죠. 제가 지금. 정말 그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왠지 헌재가 80일 정도에 그렇죠. 끊을 것 같다. 막 이 불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아니나 문영배 다를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80일로 예. 맞추는 분위기예요. 네, 마이크 조금. 네. 네. 우리 서윤님께서 박은주 앵커 마이크가 좀 멀게 느껴진다고 네. 달아주셨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진짜 그때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진짜 80일 만에 하고 있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한 명의 또 이러려고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 문영배 소장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두고서도 지금 어저께도 안중근 의사를 재판하던 그 일제의 재판장들도 일제의 재판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 피고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런 지적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렇죠? 춘천지검의 네. 그러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이죠. 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일제 때 안중근 의사를 재판했던 재판소보다도 못하다. 네. 왜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라고 하는 데까지 진술을 하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에 또 진술기가 있겠지만 지난 6차 변론 때인가요? 3분 더 하겠다. 예, 변호인이 더 하겠다고 했죠. 3분 더 하겠다고 변호인이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네. 그냥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 문영배 그 재판관 그거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직접 심리를 한다거나 혹은 또 저 다른 심리를 조금 질의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래서 시간 제한을 하는 거다. 너 왜 자꾸 딴 말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제 거의 반 윽박 지르듯이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마지막 변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반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국정 2인자로서 오늘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기각했죠. 그런데 재판부가 관련성이 없다라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겁니까? 빠른 결정보다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변호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무슨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중대한 변호인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변호인단이 제가 보기에는 다 사퇴하는 그런 카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호인단이 사퇴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일종의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의 뜻은 이거예요. 당신들 그냥 탄핵한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 이 재판 이제 더 이상 협조 안 할래. 라는 지금 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하고 이거를 다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의한 결정이 네. 아니라 지금 거리에서 대규모 싸움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까지 가는 네. 거는 진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어쨌든 지금 뭐 물론 대법원이 있지만 최종 신급으로 올려놓은 거고 저는 헌법재판소 이 재판을 보면서요.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네. 재판정에 등장을 해서 법대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온 국민이 뽑은 네. 전 국민이 투표로서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네. 그 헌법재판소 법대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 법대 아래에 있고 그리고 문형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8명의 재판관이 들어올 때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것은 헌법에 대한 헌법을 따르고 준수하고 법을 지키겠다는 그 표시잖아요. 근데 저 재판부가 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재판부는 완전 속도전 내기 위해서 네 아니오만 대답해라. 어저께 최재해 감사원장 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패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또 재판에만 들어가면 그것만 속도를 지금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은 조정을 안 합니다. 최재 감사원장 감사원장 지금 60 며칠이나 지금 했잖아요. 미뤄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되게 큰 엄청 복잡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뭐 서로 공방이 오갈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첫 변론 열었거든요. 네. 끝. 자 어저께 근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변론 한 번 열고 네. 끝이에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하고등학교.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설정 한번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단톡방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이에요? 자 신행배 씨 대답하세요. 예. 네. 지금 수많은 수천 건이 올라왔던 음란물 단톡방에 아니, 지금 들어 있었나요? 아니 제가 거기는 왜 그게 제 고등학교들 아니요, 거기 아니요. 고등학교 잠깐만. 동창들이 있는데요. 증인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피고 있는데요. 잠깐만.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 단톡방이 있었어요? 단톡방 있긴 있는데 그 단톡방은 제 고등학교 동문들 지금 단톡방이 잠깐만. 음란물하고 관계 없는 데입니다. 피고인 잠깐만. 이 재판은 제가 진행하는 거고 내가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했으면 나한테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단톡방에 있었어요? 단톡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동문들 단톡방입니다. 피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단톡방에 여고생 이상한 속옷 사진 올라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리고 올렸는데요. 지금 이 재판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사진이 올라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지금 그 사진 없을걸요 거기에. 네,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그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른다고요? 거기 지금 본인이 댓글까지 달았는데 모른다고요? 지금 댓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댓글이 없어진 것은 본인이 사주를 한 겁니까? 제가요. 저는 단톡방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지금 설명하지 말고 진주에 네, 가서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만약에 한 번 더 해줘. 지금 증인의 진실성을 증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신행배 씨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때린다면 신행배 씨가 지금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이게 저희가 어떤 기존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잘 다뤄지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만 각종 커뮤니티에 부산이 아니라 진주입니다. 네, 진주군요. 진주 죄송합니다. 출신이고 네, 헌법소장 직무대행 저는 사실은 이 상황 자체도 되게 이렇게 참 불만스럽습니다만 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이른바 많은 네티즌들이 네, 찾아낸 겁니다. 네, 진주 지방 지원장을 하고 있을 때 문영배 소장이 당시에 또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고 진주 지방 법원장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없었나 네. 싶어서 사람들 뒤지다 보니까 네. 이분이 진주 대하고등학교 15기인데 대하고등학교 동창들 방에 진주까지 왔으니까 가끔씩 들락거렸더라. 그럼 거기가 어떤 방인지 보자 해가지고 이런 여러 논란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형배 소장이 음란물과 관계된 거 아니냐 행범방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아니죠. 문형배 그렇죠. 소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영배 소장은 거기에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또 사람이 음란한 아니에요. 멘트를 쓴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댓글도 네. 어떤 거 댓글 올렸는지도 봤어요. 근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친구들끼리 그런 친구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자기를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소명하려고 않고 하면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당하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신행배. 개그였습니다. 예, 개그. 저희가 원래 저희가 이제 개그를 짜는데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가끔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어저께 감사원 재판 헌법 재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크게 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저는 또 놀라웠던 게 네. 대통령 헌법 재판에서는 네. 문영배 소장이 직대가 저 정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지금 김석동 감사원 저분 국장한테는 짜증이 묻어나는 식의 그렇죠. 대응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충성심 예.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솔직히 이게 뭡니까? 저거는 저 증인을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재판관이 마음을 읽습니까? 예, 저는 저 마을이 네. 그 전날 있었던 네. 그리고 그 전주 목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네. 김영국 국방부 장관 예. 이런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증인의 마음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라고 네. 어떤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그 말이 결론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된 사람에게 야 여기가 지금 네 충성심 지금 증명하는 자리야라고 얘기하는 건 전 어떻게 보면 증인의 의도를 재판관 스스로가 곡해해서 지금 맞네.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압박하는 거. 그쵸. 압력을 주는 거네. 압력을. 그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 문영배 대행이 보니까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 좀 온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런 온화한 말투와 부드러운 그래도 인상으로 굉장히 독선적인 지금 남의 감정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아주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저 싸늘한데요. 저 모습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나름대로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네. 증인들을 다뤄온 네. 어떤 그 노하우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네. 저거 진짜 압박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는 자기의 어떤 저런 본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 내용은 저거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